안녕하세요. 화가 백승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저한테 그림 배우시는 분이 살고 계신 당진에 있는 숲속 오두막집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저희 이제 그림 배우시는 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근처에는 미술관도 몇 군데가 있고 괜찮은 곳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숲속에서 나무도 너무 느낌이 좋고 해서 그 안에서 그림도 그렸고, 바로 그 그린 장소에서 조금 밖에 나왔을 때 그 민가가 하나 있어요. 민가. 그 블루베리 농장 하시는 분인데, 거기 블루베리 농장 구경하러 갔다가 이런 게 시골 농가가 있길래 한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그림은 야외에서 못 그리고 사진만 찍어 와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펜하고 수채화로 했는데 오늘은 나무젓가락, 이 나무젓가락하고 먹하고 수채화로 같이 이제 오늘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농가를 한번 제가 이제 그리는 걸 나무젓가락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에는 집부터 이렇게 대부분 이제 그리죠. 집부터 적당한 위치를 시작점을 잡아서 이제 스케치를 해 나갑니다. 이 나무젓가락을 아마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무젓가락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의 또 매력이 있거든요. 약간 동양화적인 매력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선에서 나오는 그 먹에서 나오는 그 느낌, 그게 되게 좋아서 저는 이걸로 스케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것도 수업도 해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은 이게 깎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무젓가락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어떤 건 단단한 게 있고 약간 무른 게 있거든요. 무른 거는 이렇게 지금 까실까실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처음에 깎을 때 이걸 잘 깎아 주셔야 돼요. 그 나무젓가락은 붓이나 펜하고 달라서 한번 딱 찍으면 금방 잉크가 사라지거든요. 약간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번잡스럽죠. 계속 이거 왔다 갔다 찍어야 되니까. 그 불편함이 있는 것만큼 또 그만큼 매력이 있는 재료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은 한번 종이에 붙이면 웬만하면 떼지 않고 스케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손에 힘을 주면 이 먹이 종이에 이제 먹힐 때 금방 이게 달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빼도 충분히 색이 나오니까 너무 힘주고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칠하면 이 먹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채색을 스케치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방 먹이 금방 달아버리니까 조그만 선이 그어버리면 먹이 사라져버리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령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생겨서 이렇게 쓰니까는 먹이 좀 오랫동안 스케치를 할 수 있구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이렇게 먹은 이렇게 붓처럼 이제 연필처럼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채색을 했을 때 무게감도 생기고 좀 깊이감이 이제 생기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먹으로 할 때는 뭐 디테일하게 스케치할 필요가 없어요. 느낌으로 잡아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손의 강약을 조절해서 스케치를 하면 되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둠 속에 막 안 보이는 걸 다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 명암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막 쌓여 있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네, 그 나무도 이렇게 얼기설기 쌓여 있는 느낌으로 스케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휴지에 먹을 찍는 이유는 이 먹을 찍었다가 바로 채색을 하면 갑자기 너무 확 진해지기 때문에 약간 진한 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찍어서 이어서 해주면은 그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간혹 시골길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쭉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멈춰서 이렇게 그리고 싶은 그런 풍경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정류소라든가 그리고 오래된 농가 뭐 이런데 그런 게 보일 때 되게 또 정감이 있어서 도시와는 다른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막 그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죠. 그럴 때는 당장 그릴 수는 없으니까 사진 찍기도 하는데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실에서 그린다거나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가끔 야외 스케치를 갔을 때는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그림을 그리죠. 음악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느낌만 잡아나갑니다.
선도 항상 나무젓가락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선의 강약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점이 있는데, 나무젓가락은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아도 그 스케치했을 때 그 느낌이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펜으로 하면, 펜은 손이 가늘다 보니까 약간 디테일하게 해줘야 그 화면상에서 뭔가 좀 완성도가 있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나무젓가락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대충 선의 강약으로만 해도 충분히 멋진 그림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차를 그리는데, 차는 사실 그리기가, 초보자들이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를 쉽게 그리는 뭐 유튜브 그런 강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대충 숙지를 하고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우리가 차의 어떤 종류를, 차종을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의 느낌만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차와 형태와 똑같이 이건 무슨 종류의 차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스케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RV면 뭐 RV형, 뭐 집차면 집차, 뭐 승용차면 뭐 일반 뭐 승용차, 뭐 이렇게 트럭이면 트럭, 뭐 이렇게만 표현해도 충분하니까, 여기에 그냥 농가에 이렇게 차가 한 대 딱 있구나 하는 건 그 정도만 이제 표현해줘도 충분하죠. 근데 차가 그리기 어려운 점은, 잘못 그리면 차가 뭐 바퀴도 뭐 이렇게 좀 찌그러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그려보지 않으면 그 형태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든지 많이 그리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많이 보고 많이 그리고 해야 그림도 실력이 늘어난다. 그냥 이 그림이라는 건 머리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 몸으로 그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이 몸이 체득이 돼서 그냥 그리는 거, 이제 몸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머리로 그린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되겠더라, 이렇게. 근데 몸은 훨씬 오랫동안 기억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를 한 대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차 주변을 이제 또 그려보겠습니다. 차를 그리다가 막 실패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차 모양이 너무 잘 안 나와서 막 차가 막 찌그러진다거나 그렇게 스케치했을 때 난 그림을 좀 못 그리나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림은 그렇게 좌절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배울 때 실패가 쌓여서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실패를 해봐야, 망쳐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망치더라도 다시 그리지 마시고, 사진으로 찍으면 안에 어두운 데가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서 안에가 뭐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좀 기억을 더듬어서 좀 상상해서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나중에 어둠에 묻힌 부분은 그냥 채색을 어둡게 묻혀버리면 뭔가 어렴풋이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가서 보면 저희 안에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는 거를 또 다 그려야 되니까 그때도 좀 이제 저걸 다 그려야 되나 막 그런 막 갈등이 막 생기고, 저걸 다 그리자니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는 방식을 보시면 이렇게도 되는구나는 걸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집하고 차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농가니까 주변에 이제 뭐 나무와 산 모형도 좀 많네요. 사실 옆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사진이 뭐 옆에 이 화면 안에 다 그리긴 뭐 하고 해서 집 위주로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빨래가 널려 있는 것도 재밌죠. 이런 건 이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아파트면 베란다 이런 데다 빨래를 널어놓겠지만, 시골은 이렇게 마당에다가 햇빛으로 말리니까. 요즘 뭐 세탁기 건조기가 잘 나와서 금방 건조가 돼서 빨래하고 몇 시간 만에 옷을 또 입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겨울에는 빨래를 하면 널어놓으면 다 꽁꽁 얼어서 진짜 딱 만져서 부러뜨리면 부러질 정도로 그런 느낌이, 빨래 꽁꽁 얼었었거든요. 며칠을 말려야만 입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옷을 한번 빨았다 그러면 바로 입을 수가 없죠.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자,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도 그리면 또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그려보고. 자, 좀 직선을 반듯하게 긋는 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느낌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선도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전선도 좀 그리고, 자, 이제 뒤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지금 보이는 나무가 이게 초보자 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저도 지금 그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집 주변 나무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펜으로 할 때하고 나무젓가락 할 때하고 제가 나무를 그리는 방식이 약간 달라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이제 보시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마치 붓을 목탄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벼서 음영을 표시를 하죠. 나무를 먼저 이렇게 나무의 모양을 잡아가면서 어두운 데는 이렇게 음영을 적어줘요.
좀 더 심플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냥 나무의 형태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자, 목탄으로 비비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집 주변을 어둡게 눌러서 나무가 둘러싸인 농가를 제가 지금 그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막상 해보잖아요. 그러면 참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이게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많이 해봐야 그 요령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 종이에 이걸 문지를 때 되게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종이에 이제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건데,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게 금방 다 없어져. 좀만 문질러도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많이 해봐서 대충 요령을 알기 때문에 한번 잉크를 담아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비벼댈 수가 있어요. 그럼 제법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잡다한 다른 나무들은 피하고 집 주변 나무들만 제가 이제 대충 스케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암을 넣어주면서 뒤에 나무와 이렇게 산에 둘러싸인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산이에요. 산 뒤에 뭐 나무들이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채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더 표현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도 뭐 비닐하우스 뼈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나무만 이렇게, 여기 나무 한 그루 정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전봇대 옆에 요거는 좀 그려볼게요. 덩굴이 뭐 이렇게 막 나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저거를 그리기가 쉽진 않은데 표현하기가 그냥 대충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이거를 그래도 했으니까는 안 할 수가 없겠죠. 나뭇가지를 쭉 뻗어서 여기에 이게 좀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 나무가 그렇게 예쁘게 잘 표현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무를 먹으로 비벼대서 나중에 색을 어떻게 칠할까 궁금하시죠? 어떻게 저렇게 하면 색을 어떻게 칠하는 건가? 과연 위에다 다 칠하는 건가? 나무 녹색을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여기다가 채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거 없이 채색하는 거하고 먹으로 이렇게 문지르는데 위에다 채색하는 거하고 완전 맛이 달라요. 그 전에 제가 작업할 때는 어떤 그림들은 마치 동양화 같은 그림들도 있고, 나무젓가락이 스케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먹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나 이렇게 이제 그 동양화처럼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자, 이렇게 나무의 모양을 좀 잘 잡아서 이렇게 이제 비비기도 하죠.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먹으로 스케치한 것만 엄청 멋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먹의 느낌이
나무젓가락을 활용한 먹으로 스케치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나? 되게 멋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 그림이 멋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색다른 맛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거의 스케치가 끝나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 좀 더 빨래를 넣어놓은 걸 좀 더 해보고 빨래가 아니라 뭐가 있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걸 대충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가 거의 마무리가 됐죠. 이제 보시면서 어디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나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암을 좀 넣어주면 조금 더 그림이 스케치만으로도 완성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밑에만 살짝 살짝만 그림자를 어차피 나중에도 채색할 때 그림자를 표현할 거지만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뭐죠? 스케치가 끝났죠. 자 어떠신가요? 스케치가 괜찮죠? 네.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원래는 나무젓가락으로 할 때 스케치를 더 디테일하게 해서 채색을 살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게 멋있게 그림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채색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채색하면 여기에 채색했을 때 어떤 느낌이지? 되게 그림도 무게감도 있고 좀 묵직한 느낌이 든다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자, 좀 더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좀 이따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늘을 먼저 물을 이렇게 발라요. 충분히 촉촉하게 물을 발라서 하늘을 나중에 번짐의 효과를 제가 이제 줄 거예요. 물을 발랐죠. 충분히 바르고 그 다음에 하늘을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적당히 조색을 해서 이렇게 사이사를 떼면서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을 남겨두면 거기 번지겠죠. 거기가. 색감을 빼서 밑에는 좀 밝게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기법을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뿌리기 기법.
요거 이제 조금 마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제가 뿌릴 거거든요. 지금은 뿌리면 어차피 뿌리면 좀 막 번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짝만 보여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좀 안 말랐을 때 뿌리는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뿌리는 게 되게 좀 약간 실패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지가 알아서 번지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번지면 느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자글자글하게 이제 얘가 이제 물기들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얘가 또 번져요. 근데 여기 이제 좀 말랐을 때 뿌리면 덜 번지겠죠. 물기가 많으면 이게 딱 뿌릴 때 많이 번져요. 약간 표가 안 나고 좀 나중에 좀 마르면 살짝 한번 뿌려볼게요. 지금 제가 뿌린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나무들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셉그린, 셉그린에 시에나를 좀 타주면 색깔이 밝아지면서 좀 다운이 되죠. 너무 또 원색으로 쓰는 건 색이 화사한 게 아니라 질려버려요. 너무 원색으로 써버리면 아무리 맑고 화사한 날이라 하더라도 원색으로 써버리면 색이 덜 뜬다고 해야 되나? 막 생색을 쓰잖아요. 생색. 색이 많은 걸 쓰면 생색을 쓰게 돼요. 그냥 색이 많으니까 막 48색, 막 32색 막 이런 거 그냥 그 찍어 바르면 되잖아요. 그런 건 추천하지 않아요. 처음 배울 때는 색을 적게 12색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이제 만약에 조색을 좀 훈련하고 싶다 그러면 6색 아니면 심지어는 4색까지도. 사색, 그러니까 이제 사색이라는 거는 네 가지 색이잖아요. 네 가지 색. 그러니까 옐로우하고 레드하고 또 뭐지? 블루? 그리고 그린? 뭐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색을 만들어 쓰는 거죠. 블랙도 같이 그 세 가지 색으로. 날이 조금 흐리니까 색을 좀 더 다운 시켜서 밝은 느낌의 색을 전반적으로 색을 칠하죠. 이렇게. 저는 수채화할 때 블랙을 많이 써요. 블랙을. 뭐 블랙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블랙이 있으니까 쓰라는 거니까 저는 블랙을 어둡게 할 때 블랙을 쓰죠. 그 대신에 너무 탁하지 않게 잘 조절해서. 제가 지금 뒤에 나무와 산을 그리는데 경계가 모호하게 그냥 막 칠하거든요. 어떤 뒤가 나무의 경계도 좀 모호하고 약간 이렇게 이제 분위기로만 잡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색을 자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해도 괜찮으니까. 뭐 이거는 여기 뭐 나무 하나 그렇게 딱딱 끊어서 그리는 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아까 이거 물 뿌린다고 했잖아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뿌리면 어떤 느낌인지 잘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실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항상. 재밌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 망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아까 목으로 이렇게 나무의 편을 이파리를 비벼서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녹색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과 얘가 같이 겹쳐지면서 훨씬 더 색감이 더 무게감이 있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워낙에 제 개인적인 성향은 그림을 좀 담백하게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워낙에 제가 또 성격도 담백해서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막 그렇게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색깔은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실제 사진을 찍었을 때보다도 실제 볼 때가 훨씬 더 제 그림이 좋을 때가 많아요. 색이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사진으로서는 그렇게 잘 표가 안 나거든요. 색이 화려하면 사진이 잘 받아요. 사진 찍으면 되게 멋있죠.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림을 좀 담백하게 너무 과장해서 색을 칠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제 배색을 해서 저는 채색을 하는 편이죠. 수채화는 항상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부분을 칠할 때 가장 초보자들이라든가 좀 약간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거 색이 나는 분명히 약간 좀 진하게 칠했는데 왜 이렇게 밝아졌지? 아니면 밝게 칠했는데 너무 진하게 칠한다거나 이런 일이 항상 자주 생겨요. 그게 이제 어두운 데를 진하게 하는 데를 진하게 못하는 이유는 팔레트에서 색을 만들 때 그게 진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과감하게 진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릴 때 수채화 할 때 막 색이 막 허옇게 항상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니네 미술 볼 때 좀 진하게 쓰라게 해도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무서워서 하얀 종이가 막 무서워요. 색깔 칠할 때 특히 더 긴장될 때는 스케치가 너무 잘 나왔을 때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100% 망쳐요. 100%. 특히 스케치가 잘 나왔을 때 그림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재밌는 거는
스케치가 되게 잘 못 나왔어요. 아유, 모르겠다. 그냥 대충 칠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럴 때 그림이 또 채색이 잘 될 때가 또 있죠. 왜냐면 마음을 비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채색할 때 마음을 비우시라 얘기죠. 쉽진 않지만 마음을 비우고 오늘도 한 장 망쳐보자 이렇게. 망쳐도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면 참 전문 작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한 작가와 아마추어라게 되나? 아무튼 좀 정말 프로 작가들은 그림의 기복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림을 그렸을 때 항상 물론 뭐 본인 개인적으로 좀 덜 나왔다 못 나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그림이 잘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게 그림이 잘 표현을 하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대충 해서 산이 마무리가 됐고 여기도 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빼줘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톤이 섞이는 이유는 이 풀 있는 부분하고 마당 있는 부분하고 딱 구분해내기면 너무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이제 번지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숲이 끝이고 어디가 땅이 시작되는지 모를 정도로. 네. 저는 옛날에 그림 그릴 때 그 화가들 수채화 화가들 이렇게 보면 팔레트가 엄청 지저분하고 오래 쓴 그 팔레트 있잖아요. 근데 막 닦지도 않아요 팔레트를. 그 주변이 엄청 막 지저분한데 야,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색감이 멋있는 색감이 나올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팔레트를 엄청 갖고 싶었어요. 그 팔레트를. 왜냐면 야, 저 팔레트 정말 시간과 때가 묻은 그 사람의 그 팔레트가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 작가의 팔레트를. 만약에 작가가 누군가한테 뭐 가르치는 제자가 있을 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팔레트를 줬다. 그럼 그건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잘 쓰던 거를 준 거니까. 그 나쁜 게 아니라 특별한 애정이 있을 때 그런 재료를 주거든요. 자기가 사용했던 팔레트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그런 팔레트를 받으면 영광이죠. 쓰다가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팔레트를 준 기억이 거의 없는데 누군가한테 제가 사용하던 거를. 만약에 저한테 그 팔레트를 받는다 그러면 그분은 대단한 영광이겠죠. 제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준 거니까. 자, 이제 지붕을 칠해 보겠습니다. 지붕이 이제 파란색이 색이 단조롭잖아요. 이럴 때 단조로울 때 저 파란 지붕을 어떻게 작가는 표현하는지. 자, 이 물의 양으로 이제 어떤 그 지붕 자체가 수채화 물맛이 나게 이제 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또 그렇게 칠하죠. 물을 많이 쓰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밝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또 색을 또 섞어서 물을 적게 하고 이렇게 물 번짐이 나게 이렇게 칠하셔야 돼요. 그냥 색을 싹 예쁘게 그냥 쫙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굉장히 변화무쌍한 느낌이 나오게. 그리고 그 물맛이라고 하잖아요. 물맛이 정말로 잘 표현이 되게 채색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살짝 색감을 또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색감을 바꿔서 뭐 두 가지 톤으로 해주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약간 좀 색감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색감도 약간 풍부해지고 톤도 되게 풍부하게. 이렇게 물 번짐이 들게 채색을 합니다. 자, 이제 차를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차가 이제 흰색인데, 저 흰색 차는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흰색을 할 때, 흰색 차니까 색깔이 뭐 사실은 없지만 주변 색에 의해서 그 반사되는 색이 원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흰색을 할 때는 뭐 살짝 푸른 계열, 살짝 푸른 계열의 색을, 그 그레이, 이제 청그레이라고 해요. 청그레이, 블루 그레이, 뭐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 살짝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이제 반사되는 느낌도 좀 표현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하죠. 너무 진하지 않게 채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두운 데만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작은 붓으로 브레이크 등을 빨갛게 칠할 겁니다. 그리고 창문도 일단은 짙은 색으로, 밝은 색으로 할게요. 자, 밝은 부분 약간 청색 계주로 창문을 한번 칠해주고,
다시 한번 짙은 색으로 이제 이렇게 창문 표현했죠. 그 다음에 다시 어두운 데를 차바퀴를 또 칠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차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차 그림자는 바닥을 칠한 다음에 할게요. 빨래, 널어놓은 빨래를 사진에 보이는 색은 여기가 짙은 색이지만 좀 너무 까맣게 칠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컬러를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다 건물도 완성됐고 마무리를 이제 하는 단계인데 바닥을 또 어떻게 칠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바닥을 저런 칠할 때 뭐 사람마다 다 칠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채색을 해요. 자,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약간 색감을 달리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또 여기가 이런 또 붓터치의 느낌이 또 되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깔끔하게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로 남겨주면서 이 마감을 해주면 이런 종이의 질감 표현이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해주면 굉장히 또 자, 이렇게 채색해 주면 밑에 다 칠할 거 없이 이렇게만 딱 끝내도 돼요. 다 칠하면 약간 재미가 없잖아요. 여벽을 남겨두는 거죠. 저는 원래 그림 그릴 때 여벽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되게 많이 칠한 거긴 한데 어떤 경우는 여벽이 한 3분의 1 정도 여벽도 하나의 그림이니까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차의 그림자를 이제 그리면 되겠죠. 그림자는 바퀴하고 그림자하고 같이 묻어서 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좀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잘 보다가 안 칠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칠하는 거죠. 실수로 빼먹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런데 좀 칠해서 차바퀴가 너무 튀지 않게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골 농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